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중국에서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HL7의 림을 참조하여 메타데이터 관리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 요소를 정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문 분야나 도메인의 헬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는 헤테로제니어스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교환될 때 시멘틱 커뮤니케이션 배리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스탠다디제이션과 센트럴라이즈드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한 HCDM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중국의 7개 헬스 비즈니스 도메인의 55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HL7의 림을 참조하여 HCDM에 대한 구조와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HCDM의 메타데이터는 ISO IC 11179 메타 모델에 따라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HCDM은 클래스, 어트리뷰트, 데이터 타입의 3가지 3단계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6개의 클래스와 15개의 서브 클래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D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HCDM에서 추출된 100개의 이니셜 D와 그리고 이니셜 D에서 파생된 144개의 제너럴 D 그리고 컨트롤드 보캐블러리와 액슈얼 헬스 디맨드를 이용하여 제너럴 D를 전문화한 도메인 D가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HCDM은 멀티소스 데이터의 표준화 및 관리를 위해 통일된 메타데이터 참조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료 정보 표준화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서 중국의 헬스케어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정보 교환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 구조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실현하려면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정보 모델 클래스의 기반을 제공하는 온톨로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보 모델은 데이터의 의미 표현을 위한 정확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L7의 림은 의료 정보의 모든 측면을 커버하고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 표준이나 지식 모델과도 호환될 수 있습니다. 림은 메디컬 액티비티와 관련된 클래스, 서브 클래스, 어트리뷰트, 데이터 타입, 밸류 도메인 등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림은 2013년에 중국의 국가 표준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림을 활용해서 림을 모델링하거나 적용시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림 구현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건강 데이터 표준으로 발행된 중국 건강표준위원회의 헬스 데이터 엘리먼트 딕셔너리는 다양한 헬스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엘리먼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됐을 때 몇몇의 데이터 엘리먼트는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상호 포용적이거나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 교환 및 공유를 위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고 이러한 D의 무한한 증가는 센트럴라이즈드 매니지먼트와 스탠다디제이션에 대한 챌린지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솔루션과 지식이 있는 도메인입니다. 그동안 의미론적 상호 운영성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미 개발되었고 예를 들어서 HL7의 파이어가 있는데 파이어는 아토믹하거나 그래뉼러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모듈식 객체로 나타내고 API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O IC 11179 모델은 데이터 엘리먼트의 표현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공하고 이 표준 모델을 통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데이터 엘리먼트의 설명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표준들은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데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HL7의 버전 3 방법론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HL7의 버전 3는 인포메이션 모델 및 그래피컬 모델링 메소드를 채택하여서 표준 코딩 및 구현을 보장하고 정의된 용어와 데이터 타입을 통해 의미론적 상호 운영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림은 버전 3의 핵심 모델이면서 버전 3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인포메이션 모델에 대한 루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HL7 림이 중국의 국가 표준이 되었으며 중국의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 3의 메소드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HL7의 림 메소돌로지를 기반으로 헬스 컨셉 데이터 모델과 그리고 내셔널 헬스 데이터 딕셔너리를 개발하고 편리한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중국의 의료 정보 표준화와 상호 운영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CDM의 구현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CDM은 HL7 림의 3단계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여서 클래스, 어트리뷰트, 데이터 타입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HCDM은 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주로 HL7 림을 첨부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실제 중국 보건 시스템에 실제 필요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이블 1에서는 먼저 HCDM 구축에 사용된 55개의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국가 보건 시스템의 7개 도메인에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이 55개 데이터셋에는 총 4,640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HCDM은 주로 HL7 림을 참조해서 만들어졌지만 일부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테이블 2에서 HCDM과 HL7 림의 클래스 간 비교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HCDM은 림의 주요한 클래스 6가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Entity, Role, Role Link, Participation, Act, 액트 릴레이션십에 총 6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테이블 1에서 보셨던 55개 데이터셋에 4,640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이 6가지 HCDM 클래스에 따라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분류 결과에 따라서 일부 서브 클래스와 이거 어트리뷰트가 조정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HL7 림의 클래스인 액트에서 이 컨트롤 액트나 디바이스 태스크와 같은 클래스가 HCDM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서브 클래스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클래스 액트에서 서브 클래스로 파란색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 exposure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HCDM의 데이터셋 중에서는 총 24개의 disease control과 매니지먼트에 대한 데이터셋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리스크 팩터에 대한 exposure 여부는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추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와 조정 작업을 통해서 HCDM은 림에서 총 11개의 서브 클래스를 축소를 하였고 결론적으로 6가지 클래스와 15개의 서브 클래스를 가진 모델로 최적화되었습니다.
클래스의 일부 어트리뷰트 또한 데이터 분류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이블 3에서는 엔티티 클래스에 대한 HCDM과 HL7림의 어트리뷰트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HCDM의 데이터셋에 리스크 인포메이션에 대한 엔티티가 없기 때문에 엔티티 클래스의 리스크 코드 어트리뷰트를 제거하였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비전 코드와 하우스홀드 타입 코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은 HL7림의 데이터 타입 스페시피케이션을 참고하여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HCDM에는 총 16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피겨 1을 통해서 전체적인 HCDM의 프레임워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HCDM은 초록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6개의 클래스와 하늘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15개의 서브 클래스로 구성이 되었고 100개의 어트리뷰트와 100개의 데이터 타입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HCDM에서 파생된 데이터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엘리먼트는 HCDM의 클래스, 어트리뷰트, 데이터 타입을 제한함으로써 생성이 되었고 ISO IC 1179 메타 모델에 따라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ISO IC 메타 모델은 데이터 엘리먼트를 데이터 엘리먼트 컨셉과 밸류 도메인의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데이터 엘리먼트 컨셉은 오브젝트 클래스와 프로퍼티 클래스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4에서 HCDM과 ISO 11179 메타 모델 간의 매핑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ISO IC 11179 메타 모델의 오브젝트 클래스는 HCDM의 클래스에 해당하고 오브젝트 클래스의 프로퍼티는 HCDM의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며 밸류 도메인의 데이터 타입은 HCDM의 데이터 타입에 매핑이 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핑 작업을 통해서 HCDM에서 100개의 이니셜 D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니셜 D는 HCDM과 제너럴 D 사이의 브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멘틱 익스프레션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피겨 2에서 이니셜 D 생성의 예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니셜 D인 persons address는 클래스 person 그리고 attribute address 그리고 데이터 타입 AD라고 하는데 AD는 postal address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이 되어서 이니셜 D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생성된 이니셜 D로부터 144개의 제너럴 D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제너럴 D는 ISO IC 1179 메타 모델에서 HCDM으로의 매핑 방법은 이니셜 D와 동일했지만 좀 다른 점은 제너럴 D의 데이터 타입이 이니셜 D에서 더욱 전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너럴 D는 이니셜 D의 데이터 타입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요에 따라서 제너럴 D를 설명하기 위해서 ISO IC 11179의 19개 메타데이터 항목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D의 리프레젠테이션 포맷에 대한 6가지 카테고리도 정의가 되었는데요. 일부 유사한 D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엔티티 클래스 코드, 엔티티 코드와 같은 코드화된 속성을 가지는 모든 제너럴 D는 하나의 D와 하나의 코드만 NHDD에 유지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5에서 개인적 코드에 대한 것을 예시로 하여서 제너럴 D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총 19개의 메타데이터 항목이 이 제너럴 D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되어 있고 HCDM의 클래스 어트리뷰트 데이터 타입이 각각 ISO 메타 모델의 오브젝트 클래스, 프로퍼티,
그리고 밸류 도메인의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된 것을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 D와 통제 어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던 General D는 특정 도메인 컨텍스트와는 독립적인 D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데이터 개발자가 사용하기 전에 로컬라이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컬라이제이션은 정보 공유에 대한 시멘틱 컨퓨전을 피하기 위해서 통일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NHDD에서 12개의 통제된 용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Entity Class 코드는 General D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모든 가능한 서브타입을 제공을 해서 이 General D가 하나 이상의 도메인 D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Entity 같은 경우에도 Entity Class라는 통제 용어를 이용해서 Human, Microorganisms, Animal, Plant 등의 인스턴스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6에서 Entity Class 코드와 Entity 코드 간의 링크와 각각의 설정된 허용된 값 그리고 컨셉 아이디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 3에서는 General D와 Controlled Vocabulary 그리고 Domain D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eneral D의 Entity Name은 롤 코드라는 Controlled Vocabulary를 이용을 해서 Doctor's Name이나 Surgeon's Name으로 constrain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롤 코드와 Participation 코드 타입의 어휘 조합을 통해서 Operations Doctor's Name으로 Name이라는 도메인 D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HCDM 기반의 웹 기반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HCDM과 NHDD를 기반으로 하는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헬스케어 메타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엘리먼트와 데이터 엘리먼트 컨셉, 밸류 도메인, 데이터셋 등과 같은 이 메타데이터 항목에 대한 입력이라든지 검색, 찾아보기, 편집 등과 관련된 D 관리 기능과 그리고 D와 데이터셋의 임포트나 엑스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시스템의 콘텐츠를 탐색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는 게시되기 전에 기관의 검사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피겨 5에서는 시스템에서 도메인 D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메인 데이터 엘리먼트는 총 14개의 데이터 엘리먼트 어트리뷰트와 6개의 밸류 코드 어트리뷰트를 포함을 해서 22개의 메타데이터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표준화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의 데이터 엘리먼트 어트리뷰트는 도메인 D와 HCDM, NHDD 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밸류 도메인 어트리뷰트는 도메인 D와 컨트롤드 보캐뷸러리 간의 관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ntity와 HCDM의 롤을 person과 patient로 제한을 함으로써 general D인 person's marital status 코드를 도메인 D, patient marital status 코드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헬스케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HCDM과 NHDD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논문에서의 장점을 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 연구에 도메인 스페시픽한 메타데이터가
ISO IC 11179 MDR 어프로치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미론적 상호 운영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HL7 파이어와 IH 덱스 프로파일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의료기관이 HCDM과 NHDD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유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경우에 이 제너럴 D를 로컬라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델의 오브젝트 클래스는 클래스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메인 DE의 증가는 통제된 어휘의 제약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고 의미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CDM과 NHDD가 향후 필요에 따라서 확장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L7 윙과 비교했을 때 HCDM은 중국의 건강 데이터 표준 관리에 실제 요구에 더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HCDM의 클래스와 어트리뷰트는 조정되거나 확장될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클래스는 관련된 표준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인용한 논문 중에서 51번 문헌은 Federated Semantic Metadata Registry Framework를 개발을 해서 임상진료와 연구 도메인 간의 신테틱,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주로 ISO 11179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이 저자들의 연구는 국가 차원의 HCDM을 개발할 때 주로 HL7 RIM을 기반으로 하고 ISO IC 11179에 따라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디스크립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HL7의 파이어와 같은 새로운 표준이 아직 채택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기존 표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제 프로젝트와의 상호 운영성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웹 기반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도메인 D의 생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스텝 트레이닝이나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세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리면 HL7 RIM과 실제 의료 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이 저자들은 멀티소스의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를 하기 위한 통합 메타데이터 첨조를 제공하는 HCDM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HCDM을 구현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설계된 기능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